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건강,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 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가족의 건강,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에 대해서 왜 그런 식생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은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위해 요소라고 하는 거 좀 뒤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위해라는 게 뭘까요? 네, 위험과 그 위험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위해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식품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과 안전의 위해 요소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날 이제 환경 오염도 많이 됐고요. 또 식품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화학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식품들이 증가했죠. 우리 중국산 음식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식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나 또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벌레가 먹지 않게 하기 농약 또는 유전자 변형 작물, 우리 그 토마토 나무에 무가 자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유전자를 변형한다거나 이게 융합시켜가지고 재배를 한다거나 또는 슈퍼푸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옥수수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배로 불리는 거죠. 유전자를 변형해가지고 크기를 불려버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축은 동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가축의 몸 안에 세균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축들의 세균이 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생제를 먹여버리는 거죠. 몸 안에 모든 균을 다 없애가지고 만들어지. 근데 그 항생제가 우리가 항생제 먹인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그 항생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식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수입에 오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 있고요. 또 수입에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방부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게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오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 우리가 외식이라든지 이제 가공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게 외식이나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서 실제로 식당 이런 데서 비위생적으로 조리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TV에서 갖고 나오죠. 우리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골목 식당 이런 데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어가지고 막 혼나는 장면 나오죠. 그런 데서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식중독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장염이라든지 배가 아플 수 있는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 해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만들 때부터 불량스럽게 만들어진 불량식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의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해 요소들도 있겠죠. 자,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연결이 돼요. 앞에 건강 위해 요소하고 농약. 이제 벌레 안 먹고 농작물이 빨리 자라기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토양이나 또는 수질을 오염시키겠죠. 이런 오염들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수입 식품을 많이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운반 과정에서 비행기나 이런 걸로 갖고 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자원들이 낭비가 돼요. 이 에너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해져가지고 대기 오염도 일으킬 수 있죠.
대기오염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먹을 거리가 많아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식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식품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앞에 우리 건강과 환경을 깨치는 위해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식품 위해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데 우리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자, 생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 얘기하는 거죠. 뭐 대장균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화학적인 거, 아까 얘기한 농약이라든지 농약 같네요. 농약. 그다음에 우리 뭐 중금속이 많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중금속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리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또 뭐 우리 음식에 이물질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성분이나 조건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식품 위해 요소라고 합니다. 자, 식품 위해 요소와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식품 변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위해 요소에 의해서 식품의 냄새나 맛, 색깔 등이 변하고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식품 변질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러니까 부패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여기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그거 식중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로 인해서 식품 위해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쌤이 얘기했던 거, 생물학적으로 상한 음식이나 오염된 음식, 또 독성이 있는 음식들 섭취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만들어지는 질환을 식중독이라고 하죠.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알아둬야 될 마크가 있어요. 중요한 마크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썹이라고 하는데, 읽을 때는 해썹 마크라고 하는데요.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 마크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 중요 관리점, 의 약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식품이 생산되면서 유통되고 소비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잘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걸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생물학적으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 차단하고, 또 화학적으로 뭐 방부제라든지 뭐 유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인 재료들, 화학적인 물질들, 그다음에 뭐 물리학적으로 이동 중에 포장이 뜯어졌거나 이래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예방하겠다. 그런 것들을 잘 해놓은 식품에 보통 이 해썹 마크를 달아요. 자,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배추, 김치, 어육, 이게 생선이나 그다음에 육류 이런 것들로 가공된 식품, 냉동식품,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있죠, 빙과류, 그다음에 우리 녹즙 이런 야채즙, 뭐 과일 주스 이런 비가열 음료, 그다음에 레토르트 식품, 우리 그 인스턴 가공식품에 레토르트라고 100% 조리가 돼서 나오는 거, 우리 3분 카레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이 햇서 마크가 붙어 있는 것만 허락해 주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크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다. 그다음에 안전하게 우리가 식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안전한 식품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이 마크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러면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품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법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식품 정보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식품 정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품질이 좋은 식품이 어떤 건지를 알고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식품을 우리가 구입했다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3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건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식품 정보 확인하기 부분을 살펴보고요. 이 2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품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식품 표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자, 식품 표시라는 건 뭐냐면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식품에 대한 정보들이 적어져 있는 거. 오타가 났네요. 정보를 나타낸 거. 나타낸 것을 식품 표시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보통 그 제품의 이름, 양, 그다음에 어디서 재료를 가져왔는지, 원산지, 원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다음에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까지 유통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보관을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떤 영양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방금 얘기했던 햇선 마크 같은 품질 인증 마크 등을 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 표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 자,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될 때 어떤 걸 주로 확인해야 되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유통기한 재료 성분들을 확인하셔야 되죠. 이런 거 뒤에 본 적 있죠. 가공식품에서 유통기한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좀 주의해야 될 게 빙과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종류 있잖아요. 아이스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의무로 작성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것도 좀 유통기한을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제시된 그 회사 제품도 있지만 빙과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우리가 유통기한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이라는 건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자에게.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영양성분.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나 열량이 높은 음식이나 당류나 지방들을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영양성분이라는 표시가 있어가지고 일의 제공량이 얼만큼이고 몇 칼로리고 영양소들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품질이 우수한지를 보증해주는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예, 전통식품체 과거에는 이 모양들이 다 천차만별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자.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초록색 네모나 다른 색깔 네모에 안에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걸 어디서 인증했는지 보여주는 부서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식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농산물이라는 얘기죠. 농산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국내산이란 뜻이고요.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크고요. 유기가공식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그 조리가 되지 않고 가열이 되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 이런 걸 즙을 냈다든지 우리 사과즙, 포도즙, 양파즙 이런 것처럼 즙을 냈다든지 또는 오리, 훈제 이런 걸 그 가공한 거 있죠. 육류 이런 것들을 깨끗한 상태로 잘 가공을 시켰다라는 의미의 식품에 붙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이라고 있죠. 유기농은 뭐냐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농약을 아예 안 사용한 건 아니고요. 농약을 살짝 사용을 하는데 이게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화학적인 농약이 아니라 화학적인 게 아니라 자연 친화적으로 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를 화학약품으로 나온 비료가 아니라 가축의 분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GAP라고 이건 뭐냐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아까 얘기한 위의 요소 생산에서 판매까지 위의 요소 중에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미생물들과 같은 위의 요소가 철저히 관리돼 가지고 그 점에서 우수한 제품, 우수한 식품 이런 데 붙여지는 게 GAP 마크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특산물, 그 지역 특산물 있죠. 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그런 거에 지리적 표시 마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품질 인증 마크 되게 다양한데 이제 우리가 미션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건강한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특히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식품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동거리에 대해서 자세히 볼게요.
식품 이동거리 다른 말로 푸드 마일리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식품이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소비되는 과정 전체에 이동한 거리를 실제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이동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환경 부담에 대한 정도까지도 표시해 줄 수 있어요. 보통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중량 톤 단위고요. 곱하기 이동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푸드 마일리지로 계산돼서 나오는 건데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멀리서 온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농약이나 화학 뭐 첨가물 그러니까 방부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특히 바나나 같은 경우 익기 전에 따가지고 거기다가 농약이라든지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시간 뭐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수입 식품들은 보통 거기다가 인공 첨가물을 많이 넣죠. 색소라든지 방부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동하려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배나 뭐 공항이나 항구로 들어왔을 때 또 우리 소비자한테 가기 위해서 운송수단 써가지고 뭐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이동 수단 우리 수송되는 그 수송 수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거죠. 짧을수록 좋은 것이다. 신선도가 있고 가까운 데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국내산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동할 때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자동차나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그 배기가스가 적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는 거고 우리 건강에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식품 이동거리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뭐 텃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꾸는 거죠. 텃밭이나 요즘 뭐 주말 농장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직접 재배하는 방법 또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트, 로컬 푸드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제품 이런 걸 로컬 푸드에서 로컬 푸드 매장이 엄청 많이 지역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도시보다는 도시를 좀 벗어난 우리 시골 이런 데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이전에 강원도 감자가 유명한데 강원도 도지사가 직접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판매하기 때문에 싸고 품질이 좋고 더 싸게 해가지고 뭐 완판되고 막 유명했었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고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서 실제로 우리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식생활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품 선택 중에 식품의 정보를 확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품질이 좋은 식품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